네, 이번 시간은 시공간과 에너지의 중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정 정리입니다. 77페이지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이었죠. 가설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였나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어디에서? 관성계에서 물리학의 법칙들은 다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각각. 두 번째,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뭐니? 광속 불변의 원리죠. 어떤 관성계라고 하더라도 그 측정된 광속 빛의 속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빛을 쏴. 그러면 이 빛은 광속 c일 테고요. 또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의 속도가 c라고 하더라도 우주선에서 빛을 쏘면 그 빛의 속력도 얼마야? c. 그래서 광속은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고요. 특수상대성의 이론에 따른 현상을 보면 동시에 상대성 혹시 기억하나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 관성계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상대적으로 빛의 속력이 가깝게 운동하는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관측자의 시간보다 어떻게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은 항상 상대방의 시간, 광속에 가까운 그리고 관성계가 틀려진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시간은 항상 느리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 길이 수축이죠. 관측자를 기준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면 그 물체의 길이가 운동 방향으로 어떻게 되니? 짧아지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항상 짧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 얘기했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를 보면 뮤온, 태양풍을 받아 발생하는 제구 대기 상층부에서 만들어지는 뮤온은 수명이 워낙에 짧아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뮤온이 지표면에서 도달한다. 왜냐하면 이 뮤온의 속력은 상당히 빠르죠. 광속에 가깝습니다. 광속은 아니 광속에 가까운 속력이야.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빠르니까 일어나는 현상, 시간 지연 현상, 그리고 길이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니까 수명이 좀 더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길이가 수축되니까 얘가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표까지 내려오겠죠. 빛의 물리학에서도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보면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관측자가 보았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어떻다? 증가합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결과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급된 그 물체의 질량과 광속의 제곱은 결국엔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성자에 가속시켰더니 가속할 때 에너지를 계속 공급되더라도 그 양성자의 속력이 증가하지 않더라. 그러면 공급된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찾아본 게 바로 뭐냐? 바로 질량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되는 예를 보면 핵반응,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반응이 일어날 때 줄어든 질량만큼 질량이 무엇으로 바뀌나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질량이 작은 여러 개의 원자 핵이 합쳐서 무거운 원자 핵이 되는 핵 반응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태양에서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이 대표적인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 분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면 무거운 원자핵이 보다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한 핵 반응이라고 할 테고요. 그건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원인 우라늄이 여러 가지 크립톤, 바륨, 세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 것들을 있겠죠. 그래서 가벼운 원소는 무거워지고요. 무거운 원소는 가벼워지는데 어디로 들어간다? 대략 질량수 48, 49에 해당되는 철과 니켈 쪽으로 이제 됩니다. 그것보다 그러면 철과 니켈이 다 만들어지면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무거운 원소 만들어지고 다시 또 그 안에서도 이제 가벼운 원소 만들어지는 거에 계속 될 테고요. 그럼 이제 개념 적용하기 문제 봅니다. 영호는 거울을 보면서 지면을 기준으로 빛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고 민수는 지면에 서서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데요. 영호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빛은 자신의 얼굴의 거울에 닿을 수 없다. 영호의 속력이 광속이라고 하더라도요. 영호의 경우 기준으로 했을 때 영호에서 발생한 영호가 얼굴에서 반사된 빛, 그 빛은 당연히 거울로 갔다 오겠죠. 어떻게?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틀립니다.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영호는 자신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없다니까 틀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영호를 기준으로 민수는 빛의 속력으로 움직이나요? 그렇죠. 영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수는 영호가 날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호는 자신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요. 역으로 민수가 날아가 오는 것처럼 보죠. 그래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내가 멈춰있는 내가 당연히 그래서 틀립니다. 빛의 속력은 영호와 민수에게 각각 다르게 측정된 것이 아니고 광속 불변에 의해서 광속은 항상 똑같이 측정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겠네요. 봅시다. 어떤 행성을 기준으로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바닥에서 빛을 쏘아 천장에 반사되는 것을 우주선 안의 민수와 행성의 영위를 관측하였다. 우주선 안의 민수와 행성의 영위가 관측하였다. 영위가 관측되는 것을 영위가 관측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영위가 관측하는 거예요. 영위가 관측하는 거. 그러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영위가 관측한 빛이 이동한 거리는 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대각선 위로 올라갔다 대각선 아래로 내려와요. 하지만 민수가 볼 때는 민수의 관성기에서 봤을 때는 위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민수가 이동하고 볼 때는 이렇게 위아래, 영위가 이동할 땐 대각선 위아래가 되니까 빛의 이동 거리는 민수가 관측한 것보다 더 크겠죠. 빛의 속력은 민수가 측정하든지 영위가 측정하든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틀립니다. 우주선 안에는 당연히 느리게 흘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민수가 우주선을 타고 영위를 기준으로 광석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와 영위가 다음과 같이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더 길게 측정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우주선의 앞과 뒤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 간격과 우주선의 식력을 곱하였다. 그럼 영위는 정지하고 있는 거고요. 영위가 민수를 측정한 거죠. 민수의 우주선을 측정한 거예요. 그것도 진행 방향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민수는 우주선의 앞과 뒤에 영위가 위치할 때의 시간과 간격과 영위가 우주선을 스쳐 지나가는 속력을 곱하였다. 그럼 이 우주선의 길이를 민수가 있는 우주선을 잰 거죠. 이건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관성계 걸 잰 거니까. 근데 영위는 영위에 정지하고 있는 관성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관성계를 쟀으니까 진행 방향으로 짧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길다?
인수가 더 길어질 거예요. 4번 봅니다. 입자 가속기 안에 양성자를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가속시킬 때 지면에 정지한 관측자가 관측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습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광속에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세 가지였죠. 시간과 공간 쪽에서는 시간은 느리게 가고 또 길이는 수축되고 그리고 또 질량에너지 동등성으로 따지면 질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광속에 가까워지니까 양성자의 질량은 증가한다 맞겠고요. 양성자의 한 일만큼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하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빨라지지 않는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그래서 양성자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일을 해줬더니 원래로 따지면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자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될 텐데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계산했더니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뭐야? 2분의 1 mv제곱. 거기서 V가 팩터 그쪽이 커지는 게 아니고 질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질량으로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질량으로 일부 바뀌기 때문에 할 만큼 그게 아니죠. 입자 가속기에 에너지가 충분하면 양성자를 빛의 속력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킬 수 있다? 광속보다 빠를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태양은 수소 핵융합을 반응하여 매초 4 곱하기 10의 26승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으로 변한다. 맞죠? 핵융합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보존된다? 아니죠. 질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 질량 결손이 뭐야?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겠고요. 그래서 답은 되겠네요. 그림은 우라늄 235번이 핵분열하여 바륨 141번, 그리고 141 질량 수열건, 크립톤 92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핵 분열 반응 전 반응물의 질량 합과 반응 후 생성된 질량의 합은 당연히 틀리죠. 어느 게 큰가요? 반응 전이 질량은 큽니다. 그럼 그 차이 나는 질량이 어디로 된 거야? 바로 에너지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원자력 발전의 원리죠. 이 과정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나요? 태양 에너지는 핵 무슨 발전? 융합이고요. 요거는 핵 분열입니다. 그래서 틀리죠. 답은 여기였네요. 봅시다. 다음은 우주 생명체가 생존 가능한 행성의 발견에 관한 과거의 일부라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 퀸 메리 대학교의 길렘 대학 연구진은 지구에서 4.37 광년 떨어진 4.37 광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의 거리냐면 빛의 속도로 4.37년 날아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력으로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에 알파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의 70%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개발한다면 이 행성까지 3.12년이면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서는 이렇게 글은 이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거리가 4.37 광년이면 우주선이 빛의 속력으로 운동해서 4.37이 걸림으로 우주선이 0.7c의 속력으로 하면 이거 70%죠. 70% 하면 약 6.24년 걸리게 된다. 이거는 그냥 산수술적인 계산이고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위 글에서는 3.12년이면 달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왠지 특수상대성 이론을 근거해서 설명하라는 얘기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게 두 가지였어요. 어떤 거 두 가지였나요? 시간, 지연, 그리고 또 뭐였나요? 길이, 수축.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됐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서 0.7에서 요만큼 갈린다는 얘기죠. 이게 시간 지연에다가 또 하나 뭐냐면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24년에 해당되는 건 4.37 광년이 일땐 고유길이일 땐 그런데 광속의 0.7c만큼 돼버리면 요 길이도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짧게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서상으로는 시간 지연에 대한 부분만 고려되었는데 실제로는 시간 지연에다가 또 뭐도 있어요? 바로 길이 수축도 있죠. 그래서 둘 다 고려된다 그러면 3.12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치는 우주에서 14,00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위치와 시간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인공위성 내부에는 매우 정확한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시계는 지상의 정확한 원자시계와 다른 빠르기로 작동되도록 하여 우주로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 까닭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에만 근거하여 설명하라는 얘기는 시간 지연 현상은 어떨 때 광속에 가까워지면 뭐가 일어나?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간 지연이니까 얘가 느리게 가요. 그래서 지면에 있는 것보다 지면 그리고 위성 그런데 이 위성이 광속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지만 속력이 지면에 비해서 훨씬 빠른 거죠. 빠르다 보니까 요에선 어떻게 돼? 시간 지연, 다시 말하면 느리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위성에 있는 시간과 지면에 있는 시간이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위성에선 더 느리게 가게끔 세팅을 해 놓겠죠. 그래서 느리게 가게 합니다. 9번 만약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30만 km/s가 아니고 100m/s라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글로 써보시죠. 한번 글로 써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